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음란물 제작 배포와 또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 1심에서 40년을 받았고 네. 추가로 기소된 그 범죄 수익 은닉 사건에서 여기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형량이 45년이 된 건데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을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 정도나 사회적 해악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재판 중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했고 일부 사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된 소식은 또 자세히 뉴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노래는 마이클 죽순님이 신청해주신 더 뱅글스의 매닉 먼데이. 뜻을 찾아보니까 정신없는 월요일. 그러니까요. 월요병은 글로벌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화요일인가 하셨습니다. 네. 네. 아마 6월의 첫째 날이라서 그런가 보죠. 네.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이런 소식이라고 빌로바 TV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강민승님도 감형 받았구나 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 회사 출근할 때 월요병이 있었다고 했다고. 네. 이사나님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기념일이 있는 달이라고.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카님이 새로운 신청곡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모해 두겠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신청곡 잊지 말아달라고 신청곡 위원회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월요일이 제일 싫다고 심대선님도. 오. 많은 네.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치 수다가 첫 번째 코너인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정치 이야기를 조금 좀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치 오늘 근데 정말 제가 사전에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고 끝까지 좀 시청을 김인우 아나운서가 부탁드리겠고요. 보증하는 재밌는 내용들이 가득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코너로 넘어가 보죠.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 수다. 오늘은 최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출연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가 바뀌어서 되게 화사한 것 같아요. 다들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경을 하셨어요. 네, 화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최경재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사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네. 이세희님이 와 최경재 기자다 하셨어요. 홍수표님이 경제수다라고 정치수다가 아니라 오늘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구님은 정치뉴스 들으면 좋은데 일부 극단적인 댓글이 보기가 싫다고. 이게 잘생김 이런 거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네. 이세희님이 순수 매력 보이 최경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꽃승핀다님이 최경재 기자 잘생김 하셨습니다. 빌로바 TV님이 또 어깨 형님. 어깨 형님. 네. 네, 훌륭한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훈훈하네요. 네. 초반에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그렇죠. 마크맨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전화 좀 받아달라 제발 나의 전화를 받아다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 진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지사님 연락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그 프리데스크 당일 끝나고 이제 제 차를 타고 퇴근하러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요? 네네. 지사님한테 진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게 진짜 프리데스크의 위력이 상당하구나. 제가 그런 걸 정말 체감한 날이었고 그래서 그날 일정이 바빠서 이제야 좀 연락드린다. 그래서 이제 좀 현안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프리데스크에서 호소한 뒤에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고 그리고 최근에 또 경기도 쪽 분들이랑 식사도 했는데 그때도 프리데스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기 보좌진 쪽에서는 저희가 거의 뭐 놀면 뭐하니까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그렇죠. 뉴스게이 무한도전.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력을 좀 들으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말을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정치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뭐 아시겠지만 오늘 6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고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오는 21일에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게 출마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뭐 대한민국의 미래나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라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선거로 뭐 4.7 재보궐선거만 봐도 그때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뭐 복장이나 장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희도 정치부 기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고 주목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 대선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중요하죠. 네, 저희가 제목에도 대권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적어뒀는데 자 먼저 여권 빅3로 불린 대선 주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전화를 잘 받으시는? 네. 어떻습니까? 네, 프리데스크를 애청하는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후보 등록일이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날을 기준으로 최대한 늦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유야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굳이 먼저 할 필요 있냐. 그리고 뭐 또 같은 여권 대선 주자들의 동향을 살핀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컨셉이나 날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6월 15일에 그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죠. 그 선거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또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그날 같이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출정식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이 질문에 이 지사 측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출정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가 이 정도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그게 그 날짜가 6.15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서 발표한 그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춘 날짜인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실제로 후보 등록 앞두고 세를 보일 겸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일 이 지사가 축사차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지사가 당장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빅3 중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요즘에 좀 행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때 되면 목소리를 더 높이고 계신다는 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정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지지하는 모임이 그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출범을 또 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정부의 경제 구상 비전으로 그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정책에 좀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의원 한 분은 그 출마 선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나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6월 15일 이후로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이라는 날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컨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15일 이후 날짜 중에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출마 선언이 겹치지 않는 날 그 중에 할 것 같아요. 서로 뉴스가 겹치지 않는 날. 이게 사실은 서로의 사실은 약간의 좀 배려 내지 뭐 좀 뉴스를 선점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좀 고르게 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사례만 봐도 이제 잠룡으로 분류됐던 이광재 의원 또 출마 선언한 날 사실 이 전 대표가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출마 선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일정을 미루고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당 대표로 활동도 하셨고 해서 신복지제도 주창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전 대표의 비전은 지금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자주 사용하는 슬로건에서도 딱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거든요. 참 감성적이면서도 약간 무거운 주제긴 한데 그래서 비교적 진중하면서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낼 출마 선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 전 총리 남았네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뒤 처음으로 다음 주쯤에 이제 마크맨이라고 하죠. 네. 전담 취재를 맡는 기자분들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가 맡고 있어요? 저희는 나세웅 선배, 나세웅 기자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출마 선언 일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달 중순쯤에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직에서는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언제 할까? 언제 해야 나에게 좀 이게 맞아요. 뉴스가 막 잘못해서 쏟아지는 날 잘못 출마 그러니까요. 선언했다가는 막 덮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가장 좀 안타까우면서도 안쓰럽고 이걸 위해서 막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사건 뻥뻥 터지면 네. 뭐 당할 재간이 그렇죠. 없으니까. 뭐 출마 선언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당일에 뭐 정말 큰 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후보분들끼리는 캠프 차원에서 물밑 아래서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네. 내가 이날 할 것 같고 이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 왜 알아?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해야겠죠. 사실 정치가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보고 계시는 지금 보좌진 참모진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십니다. 자, 빅3 여권 빅3의 근황 살펴봤고 네. 오늘 마침 또 정치 수다 코너에 맞춘 건 아닌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네. 회고록이 공식 출간이 됐어요. 네. 여권 내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회고록은 조국의 시간 또 실현의 가시밭길부터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까지 8개 장에 걸쳐 기록이 돼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가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초판이 예약 시작 10분 만에 완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사전 예약 판매도 나흘간 5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부터 엇갈렸는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슴이 아리다.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과잉 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묵했는데 이 지사 측은 조국 사태를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책 출간은 조 전 장관의 자유라면서도 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검찰과 언론이 도륙한 조국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어봐야 한다. 재보선 패배를 쇄신할 때 또다시 조국 수렁에 빠질 순 없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나왔네요. 네. 현재 다른 대권 잠룡들도 지금 출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 운영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또 반면으로는 낮은 인지도나 지지율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는 3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고, 근데 이분이 또 SNS를 통해서 또 출마 의지를 밝히셨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감잡하는 도지사 문순 씨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씨는 영어 알파벳이고, 그래서 정말 워딩 그대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자면 민망하고 외람되지만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상당히 겸손하게 그러네요. 몸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시면 감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동안 그 네. 강원도 감잡한 걸로 맞습니다. 굉장히 예. 많은 얘기가 좀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뭐 최 지사가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에 대한 좀 애착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착이 상당히 있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그 SNS를 보고 귀여우시다, 소박하시다 이런 평들이 많았고. 무서운 기자셨어요. 저희 MBC 출신 기자시고 맞아요. 저 2580 있을 때 부장이. 진짜? 네. 그 전에 카메라 출동 정말 오랫동안 하셨고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그렇군요. 딱 그게 있는 인상과 달리 굉장히 유한 인상과 달리 강한 한 방이 있는 그랬군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최 지사와 같이 강원도지사 출신이자 대표적인 친노 인사죠. 이광재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두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40세 미만 대선 출마 제한을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내고 계시고요. 또 충남지사 했던 양승조 충남지사도 청년 문제와 국토균형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 그래서 충청 대망론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지만 이제 젊은 대통령을 꿈꾸는 박용진 의원도 대선 출마 준비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겨냥해서 좀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네. 좀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잠룡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권 주자들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참신하고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네. 좀 또 신선한 또 그런 걸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또 네. 좋은 판을 이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박용진 의원 얘기가 나왔지만 지지율 1위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내부 경제가 네.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1위에 대한 그런 비판은 사실상 늘 있어 왔던 거고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대권 주자들마다 복지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지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시리즈. 네. 그래서 기본소득인데 그거에 대한 당내 비판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복지 정책을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이라고 해서 뭐 아동, 청년, 성인 뭐 이렇게 나눠서 차별화한 복지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전 대표 측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성이나 뭐 완성도 측면에서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 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네. 공개적으로도 뭐 정운영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야권과 국내외 학자들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정 전 총리 뭐 단호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신 분이고요. 뭐 정말 말씀 그대로 전하자면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만큼 허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성비도 낮고 불평등에서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이어왔는데 당연히 뭐 기본소득이 민주당론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십니다. 네, 이 지사 반응도 좀 궁금한데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대응이나 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당구에서 쓰리 쿠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돌려서 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맞불 대신에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비판보다 이제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최근에 저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안심소득이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고 뭐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별복지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대치점에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만 한 17조 원 필요한데 재원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오 시장도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설전을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네. 근데 오 시장의 비판을 좀 들여다 보면 여권 내에서 이제 이낙연, 정세균 대권 주자들이 제기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지사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예산 중 25조 원을 뭐 절감하면 뭐 가능하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기본소득 관련한 세금을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가성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뭐 승수 효과가 매우 컸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을 저격한 모양새인데 내용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향해서 쏟아지는 당내 비판에 대한 반박을 했다. 그래서 쓰리 쿠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세를 봤을 때 내부에서 직설적으로 왔다 갔다 네. 하면 내부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네, 맞아요. 적은 저쪽에 있고 네. 이쪽이랑 주고받으면서 같이 맞습니다. 방어를 하는 그렇죠. 형세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좀 뭔가 병법서에 네. 나오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렴하지만 쓰리 쿠션. 둘 다 표현이 딱 적절하시고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야권도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한창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이준석 그
돌풍이죠. 후보의 뭐 돌풍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대권 주자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뭐 이제 야권의 뭐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요. 당연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 이제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는 네.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일단 국민의힘이 오는 11일에 전당대회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으면서 이제 대선 국면과 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지금까지 자맹을 해왔는데 네. 이제 이거를 멈추고 정치적인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에 그 외가가 있는 강릉에 내려갔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었고 현역 정치권 인사와 윤 전 총장이 만남이 이렇게 공개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배석하셨던 분이 이제 윤 총장한테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정권 교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윤 전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끄덕. 네. 끄덕였다. 끄덕였다. 예. 네. 참 고개 끄덕인 걸로 이렇게 뉴스 되시는 분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쉴 새 없이 이렇게 끄덕이는데 그래서 뭐 시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동안 자맹에 가까운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그렇죠. 분석이 네. 있고 또 지난달 26일에는 정진석 의원하고도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또 정 의원이 입당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는데 확답은 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뭐 최근에는 또 경작자 출신이 윤희숙 의원을 만나서 뭐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받은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면서 뭐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처가 관련 의혹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연일 좀 소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맹을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도 네. 되는 건지 조만간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진 않을지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딱 말씀드린 사례들이 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 그쵸. 잇따라 만나고 네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상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한다면 뭐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안으로는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이 이제 오는 11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후가 확실하고 그리고 일단은 당이 안정화가 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 대표가 세워져야 카운터파트가 그렇죠. 확실하니까 그렇죠. 뭔가 협상을 하든 들어오든 그렇죠. 뭔가 조건을 따지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주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정은 하는 거죠. 윤 총장이 유력한 대권 주자는 맞다. 근데 아직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추후에 있을 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도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끼리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버스 얘기가 나오고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네.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뭐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죠. 100분 토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중요한 토론 저희가 다 하죠. 그럼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토론회를 가졌죠. 그래서 돌풍이 불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당내 경선 일정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뭐 나경원, 주호영 의원은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는데 어제 토론 영상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문 닫고 제 시간에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것이고요. 다음 정류장에 타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버스는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공약인 호남 청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선 이 후보의 반격이 거셌습니다. 여성만 50%잖아요. 예. 호남하고 청년 다 합쳐서 원래 90%가 넘어요. 근데 아니, 보정하니까 67%입니다. 호남에 가급적 여성을 많이 주고 하면 그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다 운영상 잘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도 영남당 논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당대표가 같은 영남 출신이 오시는 것은 좀 우리 당이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 출신일 때 외연이 확장되었습니까?
네, 100분 토론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네. 마이클 죽수님이 정치는 내가 말하면 재밌고 남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재미없다고 하셨어요. 또 이런 정확한 저희는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과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전 최고위원은 이제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정류장에 선다. 그래서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려면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도 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선을 그은 거죠. 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내 일정대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윤 전 총장처럼 당 밖에 있는 후보의 입당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버스를 출발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고요. 그리고 주 의원 역시 자칫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권 주자들과의 그렇죠. 입장 조율에서도 상당히 그 입장차를 좀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자리긴 그렇죠. 하네요. 발언이기도 하고. 네. 100분 토론 풀 버전은 저희 또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 같은 거. 네. 이럴 때 한번 얘기하죠. 토론의 명가 MBC. 다시는 사실이니까 제가 그렇죠. 네. 아나운서 아이돌 민호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꽃은 핀다님이 너무 귀에 쏙쏙이라고 최경재 기자가 쏙쏙 맞아요. 얘기를 조분조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톤 칭찬이 되게 많았어요. 톤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정치 해설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댓글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갑자기 선영구 이렇게 짝퉁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 소통을 좀 덜해서 죄송합니다. 네, 소통은 이 다음에 나오실 분에게 맡기고요. 네. 최경재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통의 달인, 소통왕 짜잔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대폰 가져가 주세요. 네, BGM을 본인이 깔았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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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시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효과음은 오직 저희 입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심채선님이 속보로 최경재, 노재필 기자님이 키운 아이돌계의 기자라고 하셨습니다. 오. 저는 키운 적이 없는데 최경재 기자를. 혼자 컸습니다. 네. 예. 머리 스타일 멋지다고 빌로바티비님께서 오늘 쫙 넘기셨는데요. 제품까지 바르시고. 아까 저기 얼굴에 그 비비크림 바로 남아가지고 남아서 좀. 비비크림을요? 네네네. 남아서 좀 발랐습니다. 네. 오늘도 번함없이 원샷으로. 니커버커님이 오늘 룩은 사채업자 같다고. 사채업. 아니 어딜 봐서 이게 사채업자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푸페님이 지금 점점 댄디해지고 있다. 진짜요? 네. 제가 지금 그 MBC 보도국에 난리 났어요 지금. 노재필 기자가 지금 20년 전에 어떤 그 꽃미남으로 돌아왔다. 살이 빠지면서. 네. 살은 좀 빠졌어요. 확실히. 20년 전 영상을 어디서 입수해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는 이상. 그럼요. 네. 제가 이런 건 또 팩트 체크 해야죠. 네. 네. 그 저기 아까 네. 그 빌로바 TV님께서 김수산 리포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아침에 나오는 분들을 모시기가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새벽같이 출근하다 보니까 이 시간쯤 되면 그때 정다희 아나운서도 그렇고 약간의 비몽사몽 간의 스케줄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김수산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시장에서 좀 뭔가 좀 네? 킹크랩이라도 사서 좀 지난주 금요일에 악몽이 전체 올라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이 뭐죠? 아니 근데 채팅 좀 읽어드려야 돼. 지금 너무 안 읽어드려가지고 홍승표님이 단독 기사 써주셨네요. 외모에 신경 쓰는 노재필 꽃미남 막말이라고 하셨고 그 빌로바TV님이 나날이 멋짐이 뿜뿜 노재필 기자 하셨습니다. 푸페님께서 형 이러셨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읽으시더라고 진짜. 근데 마중물님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선영구님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나 진짜인 줄 알고 아까 관리자 계정으로 달았잖아요. 네. 두 분이 왜냐면 전 들어오기 직전에 이선영 아나운서랑 내일 아이템 뭐 할지를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자 막 얘기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랬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점 1점 드렸어요. 네. 말투가 딱 마중물림 말투였어요. 네. 아, 진짜요? 이런 거. 그거 알아봐요? 아 그럼요. 와 대박이다. 마중물림 저희 가족인데 다 역시 역시 빈말은 잘해.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두 번째 채팅을 읽어드렸다니까. D 20, 20인 그거 님이 읽으려고 그랬죠. 노재필 경국지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국지색. 아 경극지색 아니죠? 네, 이사나님이 빨리 큐시트 가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좀 거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고 네. 그 유족들이 올린 그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네. 동의했고 국방부에서는 군 검찰하고 군사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동안의 이 군에서 보인 행태를 저희가 오늘 좀 밀도 있게 보도를 할 텐데 과연 군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과연 앞으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은 오늘부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센티브가 시작이 됐잖아요. 접종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래서 사채업자가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 경국지색. 그렇죠. 요양병원이나 이제 경로당 이런 데서 이제 일상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여 만에 뭐 그 가족들을 뵌 분들의 어떤 풍경을 저희가 담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장면. 장면이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고생하셨으며 또 밖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 뵙고 싶었겠어요, 사실. 그 다양한 또 인센티브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멀티플렉스 영화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한테 6,000원 영화를 6,000원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률이 높은 마을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리고 뭐 국립공원 생태 탐방로라든지 뭐 휴양림 이런 데도 이제 할인 혜택을 뭐 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는 사실 요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지리산. 그러니까 지리산을 제가 작년에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지리산에 그 뭡니까 대피소에서 1박을 하면서 이렇게 그쵸. 종단하는 게 있거든요. 2박 3일짜리도 있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산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삼겹살 얘기를. 산도 좋고 고기도 맛있고. 그렇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못 갔어요 작년에. 매년 원래 가시니까. 매년 가려고 했는데 재작년에 한번 갔었고. 그래서 저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대피소는 아직 뭐 연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타타타타 붙어서 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백신을 좀 맞으면 좀 열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약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약이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전국의 산악인들이 대피소 열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군요. 비행기 항공권 예약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하셨는데 자, 심태선님께서 댓글 많이 읽어드릴게요 오늘. 두목님 역시 산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로바TV님이 전 햄버거 가게에 가서 가게에 앉아서 햄버거 먹고 싶다고. 정의원님은 사막의 호랑이님한테 이렇게 하셨네요. 총총님이 왜요? 지리산 가셔서 반달곰 되시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런 거 읽지 마세요. 토이씨님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카카오톡 예약으로 지난주 맞았는데 부작용이 없으셨대요. 카이로스님도 얀센 백신 신청했는데 약간 걱정이 되신다고. 오늘 얀센 백신 1차 그 아마 마감이 금방 됐더라고요. 맞아요. 1차 마감이 됐고. 자, 그다음에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만난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진석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건데 윤 총장을 만났는데 이제 장모가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 누구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했다는데 문제될 것 같으면 정치를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정치를 벌써 시작을 하셨나 봐요. 정치가 시작했다는 거를 본인 인정. 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3년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홈플러스 강서점에 있는 배송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루에 뭐 11시간씩 일하고 뭐 9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제 노조 측에서는 과로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홈플러스 측에서는 본인들은 뭐 큰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을 사원으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배송 기사분들의 과로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 성지영 기자님께서 조금 내일 할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내일 선영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공짜 서비스를 철회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은 유럽이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많았었는데. 네, 많았는데 그 왜 7월 1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놀러 가기 시작해야 그렇죠. 되니까 백신 여권. 네. 그래서 이제 QR 코드 형태의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연합 안에 있는 27개 국가를 자가격리 없이 이제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강력한 합니다. 백신 여권인데요,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그 의견이 좀 다르대요. 영국 같은 데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요구하는 게 과연 윤리적이냐라는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있어가지고 좀 각 나라마다 정서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한. 자, 오늘도 뉴스 많이 있으니까요. 좀 재밌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시청 쭉 부탁드리고 저희는 멘트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